2018년에 11월 27번부터 32번까지인데, 자, 우리가 가나로 나뉘어진 지문을 읽을 때 현대시나 고전시가 한 작품만 있지 않고 여러 개의 작품이 들어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내가 어떻게 풀었었냐면, 가를 먼저 읽고 가에 해당한 걸 싸그리 풀어버린 다음에 나를 읽고 나에 해당한 걸 푸는 과정으로 그렇게 풀었단 말이야. 그렇게 푸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철학 지문, 요즘 자주 등장하는 가와 나로 나뉘어져 있는 철학 지문도 가 지문을 읽고 싹 풀고 나 지문을 읽고 푸는 형태로 하시면 돼요. 특히나 이 경우에는 가, 나로 나뉘어지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풀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얘는 가, 나로 나뉘어져 있지 않지만 내용상 분명히 가, 나 형태로 나뉘어진 형태예요. 그러니까 서양 철학, 서양의 천문학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서양 천문학과 관련된 걸 푸는 거죠. 예를 들면 세 번째 문제를 보면 윗글에 나타난 서양 우주론 해가지고 서양 우주론이 딱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굵은 글씨 네모 박스 딱 쳐놨단 말이야. 그럼 서양 우주론에 대한 이야기가 마무리될 즈음에 얘를 풀어버리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네 번째 문제를 보면 기억에 대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중국의 천문학에 대한 이야기예요. 중국의 과학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 뒷부분이야. 그럼 이것도 뒷부분을 읽고 풀면 되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풀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역대급의 문제죠. 그러니까 10명 중에 8명 이상 틀리면 역대급 문제예요. 그지? 그러니까 매년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가 있었던 해가 있는 거지. 이런 문제가 있었던 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렵다고 많은 아이들이 심지어 선생님 이 문제 그냥 제껴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문제예요. 보다 보면 힘들어서 근데 이게 사실 보다 보면 힘든 게 아니라 보다 보면 야 이거 되게 단순한 거였잖아 라고 알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제끼는 게 아니라 야 이 단순한 걸 이렇게 복잡하게 묻는구나. 그렇다면 대원칙은 똑같아. 3점짜리 묻는 원칙은 똑같아. 근데 얘는 조금 편리한 건 A 부분을 읽고서 보기를 참고해서 풀란 얘기거든. 그러니까 어느 부분만 알면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이 지문은 결과적으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 되는 건데, 첫 번째는 서양 철학, 두 번째는 A 부분 읽고 이 문제 풀기, 세 번째는 철학이래 자꾸. 동양 천문학. 그 부분 보고 또 문제 풀기. 그럼 다 풀게 되겠지, 마지막에는. 그렇죠? 그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앞단락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16세기 전반에, 이거 보자마자 우린 뭐야? 아하, 또 데칼코마니구나. 16세기 전반. 그럼 16세기 전반이라고 나왔으니까 중반, 후반. 혹은 17세기, 18세기, 19세기. 각 시대마다의 특징이 나오겠죠. 그럼 이건 데칼코마니. 한쪽의 특징을 잘 정리하면 거기에 포인트와 대응을 이루는 다른 시대의 특징을 정리하면 그게 그대로 선택지에 들어간다. 이 생각하면 되는. 그러니까 지금 봐봐. 나하고 공부했었던 지문 중에 데칼코마니 형태가 없는 지문은 단 한 개도 없었어요. 다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제일 잘해야 하는 건 데칼코마니를 인식하고 한쪽을 잘 정리하고 그 포인트를 그대로 다른 데칼코마니 B항에다가 적용시키는 것. 요거 잘하는 게 결국 독서 잘하는 것의 핵심이다. 무슨 말이겠지? 구조는 그거밖에 없다.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지문을 연속적으로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진도를 나가고 있을 거 아니야. 모의고사 내가 풀라는 거 있고, 그쵸? 기출문제도 풀라는 거 있고, 또 선생님 묶어놓은 그 교재 순서대로 쭉쭉 풀어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뭔가 지식이 쌓이는 걸 느낄 거예요. 그리고 다 풀고 난 다음에는 문제를 다시 푸는 연습보다 더 중요한 건 지문을 그냥 편안히 읽으세요. 그러면 상식이 생겨. 알겠지? 자신감이 생기고. 그걸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쨌거나 16세기 전반 나왔으니까 아하, 데칼코마니 시작이구나 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 서양에서 서양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데칼코마니가 또 한 가지의 틀을 가질 수 있다는 거지. 16세기 전반, 그 다음에 서양, 또 동양 이렇게 나뉘어질 수 있다는 거 바로 눈치챘고, 태양 중심설을 지구 중심설의 대안으로 제시하며 이건 상식적인 얘기죠. 그렇지. 그게 16세기 전반에 이루어졌는지 우리 개뿔 몰라도 상관없어. 근데 어쨌거나 태양 중심설이 나중에 생겼다라는 건 우린 그냥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태양 중심설이 생기면서 천문학적 분야의 개혁은 경험주의의 확산과, 자, 요게 생기면서 뭔 일이 벌어졌냐? 결과 경험주의가 확산되고 수리과학 발전이 이루어졌어요. 그렇지. 태양 중심설에 의하여 경험주의가, 얘가 힘을 얻게 되니까 경험주의가 더욱더 힘을 받게 되고, 그 다음 수리과학의 발전, 수리과학의
발전이 더욱더 이루어지더라 이런 얘기지. 됐지? 그 다음에 여기서 아주 뭐야 상식적인 얘기. 주의라는 말이 붙으면 말이지요. 무슨 말이든 무슨 말을 놓고 주의가 붙으면 그걸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야. 민주주의 하면 뭐야? 민간인들의 주권을, 백성들의 주권을, 시민의 주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난 자유주의자야. 그럼 뭐야? 난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지. 평등주의자야. 평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경험주의자야. 당연히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건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 짚어보고, 그 다음에 천문학 분야의 개혁은 경험주의 확산과 수리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형이상학을 뒤바꾸는 변혁으로 이어졌다. 자, 이것이 그대로 또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바로 형이상학. 형이상학의 변화로 이어졌다 그랬어요. 됐지? 그러면 여기 한 문장을 읽고 우리가 이 지문이 무슨 내용일지가 뻔해지는 거야. 태양 중심설이 16세기 전반에 나타났으면 그 다음 시대에는 어떤 것들이 일어났고 동양은 어떻게 됐는지. 그렇지. 형이상학의 변화를 만들어냈다 그랬는데 도대체 형이상학의 변화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다 낯선 게 없는데 딱 요 말 정도? 형이상학의 변화라는 말이 뭐지 싶은 정도가 딱 되겠지. 수준은. 여러분들의 수준이. 그쵸? 근데 형이상학이라는 게 뭔지는 내가 얘기했죠? 지난번에. 자, 형이상학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 관념적인 거. 관념적인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철학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형이상학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거 관념적인 거, 머릿속에서나 이루어지는 거. 실질적으로 우리가 물체를 보거나 만지거나 하는 것에서 좀 떠난 거. 쉽게 얘기하면 그냥 철학적인 거라고 생각하면 돼.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당연히 태양이 중심이냐 아니냐 이런 건 관념적인 게 아니야. 머릿속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관측하고 계산하고, 즉 경험과 수학, 관측하고 계산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거거든. 무슨 말이겠소? 근데 형이상학적인 건 철학적이고 관념적,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라 그랬잖아. 그치? 그러니까 관념적이고 철학적이지 않은 요놈의 자식이 요놈의 자식한테 변화를 일으켰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겠지? 이건 지금 내가 설명하는 건 형이상학이란 말은 언제 어디서든 튀어나올 수 있는 말이니까 설명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지문을 읽을 땐 형이상학이 뭐지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는 거지. 그냥 포인트만 잡는 거야. 아, 형이상학이 변했다고? 그게 뭔데? 하고 다음 딱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 거지. 이해됐지? 자, 형이상학이 변화했다. 자, 서양 우주론이 전파되자. 자, 이게 바로 서양 우주론이겠죠? 태양 중심 요게 서양의 우주론이에요. 서양의 우주론. 이 서양의 우주론이 전파되자 중국에서는 중국과 서양의 우주론을 회통하려는 시도가 전개되었고, 자, 이게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중국. 자, 여기 서양이었잖아. 동양의 중심이었던 중국에서는 즉 뭐했다? 중요한 단어가 이거죠. 회통하려 하였다. 회통이라는 말을 이 지문에서 처음 봤을 거야. 그렇지? 흔히 쓰는 말이 아니야. 근데 왠지 친근한 것 같진 않니? 회통. 서로 통하게 하려고 했다. 뭐 그런 말 같잖아요. 느낌이. 그런 느낌만 가지고 푸시면 돼요. 그 말이 맞고요. 서로 통하게 하려고 했다. 그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자신의 지적 유산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었다. 아하. 이렇게 회통하려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뭐냐면 중국 자체의 지적 유산에 대한 관심 또한 커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지?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 태양 중심의 이론. 태양이 중심이고 나머지가 뺑글뺑글 돈다라는 이론이 나오자 형이상학이 망가졌어. 형이상학에 영향을 줬어. 그 다음에 그것이 어디로? 중국으로 가자. 아, 여기서 가면 안 되겠구나. 이 녀석이 중국으로 가자. 뭔 일이 벌어졌자? 얘네들은 자신들의 지적 유산을 더욱더 관심을 가졌어. 그러니까 외국의 문화가 들어온다, 무엇인가 수입되면 중요한 건 뭐야? 세 가지 방법이 있는 거지. 뭔가가 수입되면 내 거 버리는 거. 아니면 뭐야? 들어온 녀석을 버리는 거. 쫓아내는 거. 마지막이 뭐야? 둘을 썩는 거. 됐지? 그러면 얘네들은 회통에다가 지적유산에 자신의 것들에 관심을 가졌다 그랬으니까 얘는 세 번째 방법, 조화를 이루려는 방법을 쓰고 있구나 라는 건 느꼈으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측하기로는 이제 중국 얘기 나오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바로 다음에는 중국 얘기가 아니고 희한하게 전개가 됩니다.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하여 푸는 수학적 전통을 이어받은 코페르니쿠스는, 자, 뭐가 나왔어?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면서 이번에는 데칼코마니가 사람 이름으로 넘어갑니다. 됐죠? 코페르니쿠스의 입장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또 다른 사람의 이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또 다른 데칼코마니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겠지? 코페르니쿠스에게 있어서 지금 방금 읽은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단순한 수학. 그치? 단순 수학을 얘는 중요하게 생각했다. 단순 수학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게 포인트가 되고, 그 사람은 전체 운행을 단순하게 단순히 반복되네? 기술할 방법을 찾고자 하였고, 단순한 거 좋아했다. 코페르니는 끝. 됐지? 단순 요거 잡으면 되고, 그것이 일으킬 형이상학적 문제 다시 잡았지. 어때요? 형이상 요거 다시 잡았지. 그치? 얘가 단순 수학으로 만들어낸 어떤 천문학적인 이해, 방법, 이런 것들이 형이상학의 문제를 일으킬 텐데, 형이상학의 문제, 똑같은 거 다시 받았고, 형이상학의 문제점을 일으킬 건데, 그거에는 관심이 전혀 없었구나. 요게 포인트. 코페르니쿠스의 특징, 뭘 정리한 거야? 단순한 거 좋아했어요. 그리고 이거 우리 사실은 상식이잖아. 그치? 태양이 중심이다라는 얘기했던 사람이 코페르니쿠스라는 거 우리 알고 있단 말이야. 뭔 말겠소? 그러니까 출제 혹은 글쓴이나 출제자들도 이걸 연결해주는 뭔가 맥락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거겠지. 그치? 응. 그래서 하여간 뭐 상식적으로 얘가 연결이 되고, 그것 때문에 형이상학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얘는 그거 신경 안 쓰고 막 했다는 얘기지. 됐지? 그 다음. 그것이. 자, 그 다음에 고대. 자, 사실은 역사에 대한 지식이 아주 미천한 상황이라면, 상식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이 질문이 좀 헷갈려요. 뭐가 헷갈리냐면, 분명 여기 시작점 뭐였어? 16세기 전반이지. 그러다 갑자기 고대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잖아. 원래 편리하게 하려면 시간의 순을 흐르는 게 제일 좋아. 고대에는 우주의 중심이 지구라고 생각했어요. 지구가 중심이고 태양이 돌고 이렇게 얘기했죠. 대표적인 학자는 누구예요? 뭐 이렇게 하다가, 그러다가 16세기에 들어서면서 그것도 코페르니쿠스가 이렇게 해주는 게 제일 좋아. 그리고 우리는 아무런 불편함 없이 쭉쭉 읽어나가면 되거든. 근데 이놈의 자식은 얘가 여기에 연결되는지도 말 안 하고 갑자기 또 고대가 나와. 무슨 말이겠어? 그러면 완전 지식이 미천한 사람들은 코페르니쿠스가 고대 사람인가? 이러고 앉아있다고. 그럼 망하는 거야. 무슨 말 알겠지? 근데 뭐 우리가 그 정도 수준은 아니겠지 뭐. 그쵸?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에요. 어쨌거나 사실은 그렇게 쓰는 게 맞아. 그렇게 써줘야 돼. 써줘야 되는데 이놈의 자식이 하여간 글을 더럽게 썼어. 하여간. 아유. 그래서 이거 수능 출제자들이 이거 정신 차려야 돼요. 요즘 이게 너무 심해. 지문이 더러운 게. 아유. 누구한테 말해야 이게 받긴 하네. 대통령한테 말할 수도 없고. 그렇지. 대통령이 우리 가문 사람인데. 아니, 문씨잖아. 지금 현재 대통령이 문씨니까 우리 가문 사람이지. 뒤통수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말 한 번 섞어본 적도 없고요. 만나면 내가 할 말 많은데. 내가 대한민국 교육계에 대해서 아는 게 얼마나 많겠어. 다 경험해왔으니까. 할 말 많은데. 만나주질 않겠지. 자, 어쨌거나. 이거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 하여간 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대의 아리스토텔레스하고 프톨레마이오스는 고대 사람 아리 아저씨 우리 알잖아. 아저씨 유명하잖아. 아저씨 우리가 잘 알아. 그지? 프톨레마이오스 엄마 이 새끼 누구야? 몰라 상관없어. 이 아저씨가 있어. 이들이 우주의 중심에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 지구의 주위를 달, 태양, 다른 행성들이 천구들과 항성들이 붙어있는 항성천과 회전한다는 지구 중심설을 내세웠다 그랬어요. 됐지? 그럼 뭐야? 야, 이 긴 말 다 필요 없어. 이 아저씨는 뭐였다는 거야? 고대에는 바로 지구 중심이었다. 지구 중심설이었다 이런 얘기지. 요거랑 다른 거지. 고대에는 지구 중심설 끝. 됐죠? 자, 그 다음에 그와 달리 코페르니쿠스는 뭐야? 요 말하려고 잠깐 나온 거였어. 진짜 요 말하려고 나온 거였어. 그러다가 다시 코페르니쿠스는 이렇게 넘어왔어. 코페르니쿠스는 그와 달리 코페르니쿠스는 태양을 우리 주의 중심으로 고정하고 당연히 이 아저씨는 태양 중심설이고 코페르니쿠스 태양 중심으로 보고 그 주위를 지구를 비롯한 행성들이 공전하며 지구가 자전하는 우주 모형을 만들었다. 끝났지? 그냥 태양 중심설 끝. 쉬워. 상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쉬워. 그러자 뭔가 중요한 얘기 나오나 봐. 얘는 그랬는데 그러자 뭔 일이 사건이 벌어졌죠? 그러자 프톨레마이오스보다 훨씬 적은 수의 원으로 행성들의 가시적인 운동을 설명할 수 있었고 행성이 태양에서 멀수록 공전 주기가 길어진다는 점에서 단순성이 충족됐다. 포인트 뭐야? 그랬더니만
단순성이 충족되었다. 와, 끝. 이렇게 된 거지. 됐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들이 나왔고, 태양으로부터 멀수록 공전주의가 어쩌고 저쩌고. 무슨 말이겠어? 이런 건 상식적인 거고. 무슨 말이겠어? 이 지문에서 그리 대단히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얘기들은. 지금 얘네들은 비교하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 무슨 말이겠어? 근데 혹시 그걸 확인하라 그러면, 근데 상식이니까 괜찮지만 혹시나 내가 잘 모르고 물어보면 그때 확인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코페르니쿠스가 그 말 했나? 그건 코페르니쿠스 여기 체크돼 있기 때문에 찾아오면 되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나, 아이고야, 또 중요한 얘기가 있나 봐. 그러나, 단순해졌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다. 자, 뭔 문제가 생겼냐? 아리스토텔레스나 형이상학을 고수하는 형이상학 나왔어. 다수의 지식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의 이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기 뭐야? 아하, 형이상학을 추구하는 자들, 그 다음에 종교인들, 이런 사람들은 뭐 했다는 거야? 요거 싫어, 깠다 이런 얘기지. 됐지? 즉 16세기 전반에 코페르니쿠스가 정리하면 이거야. 16세기 전반에 코페르니쿠스가 태양 중심설을 제기했다 이런 얘기지. 그 태양 중심설은 그의 성격답게, 단순한 것 추구하는 그의 성격과 그의 영향을 받은 것과 답게 엄청나게 이전보다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었다는 거지. 무슨 말이겠어? 하지만 그 녀석이 뭘한다? 형이상학적 측면을 건드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형이상학적 지식인들, 오케이? 그 다음에 종교인들은 그걸 거부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 이러면 중국은 왜 여기 나온 거야? 한참 뒤에 가서 연결돼 또. 뭐만 얘기했지? 이해됐지? 얘가 잠깐 섬이 된 상태. 잠깐 섬이 돼가지고 계속 서양만 얘기하고 있는 중이야. 이해됐지? 그래놓고 이 아저씨는 여기 왜 등장했냐면 이 형이상학이 어디서 왔다는 거야? 얘네들한테 왔다는 거 얘기해 주려고 온 거지 뭐.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 고대의 영향이 16세기까지 연결이 됐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 종교인은 당연히 16세기 그 즈음에 이제 뭐야? 중세 철학들이 막을 내릴 그 즈음. 뭔 말 알겠지? 그럼 그 사람들이 여기 또 방귀나 좀 끼고 있었을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야 웃긴 소리 하지 마. 감옥 보내고 막 그랬던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알겠어? 응. 자, 그래놓고 인정하고 나중에 그래도 지구는 돈다 뭐 이렇게 했던 일화 알잖아요. 그치? 알지? 그런 일화. 응.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간단한 내용이었는데 좀 왔다 갔다 해서 복잡해 보였을 뿐 핵심적인 내용만 정리해보면 아주 단순한 얘기였어요. 됐죠? 자, 그런 것까지 우리가 읽어내는 힘을 출제자들이 열심히 안 하면 우리가 그런 힘까지 키우는 수밖에 없는 거야. 됐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 16세기 후반, 전반, 그 다음에 전반이 끝난 거야. 여기까지가 전반 얘기였구나. 16세기 후반으로 넘어가는 거죠. 16세기 후반으로 오면서 브라헤. 아하, 그 아저씨. 이 아저씨가 티코 브라헤인데, 티코. 내가 왜 기억하냐면 티코가 우리나라 경차가 있었잖아. 그치? 몰라? 티코라는 경차가 있었어요. 내 아는 저 선배 중에 그걸 산 사람이 있었거든. 야, 이거 신기하다, 형. 이거 아직도 차고 있어. 그러고 내가 옆에 탔어. 그랬더니 출발을 딱 하면서 나한테 영어 선생이었어. Feel the road. 딱 그러고 딱 하더라고. 그래서, 뭔 소리야? 그러고 딱 하는데, 오, 딱 맞는 말인데? 차가 너무 작고 엉성하다 보니까 그 도로를 완전히 느끼면서 달리는 거야. 그래서 탁 출발, Feel the road.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먹었지, 내가. 정말인데? 그러면서 탔었는데, 그때 그 차의 이름이 티코였어. 근데 이 사람이 이름을 가져서 티코로 했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고, 어쨌거나 티코였는데, 이 아저씨도 되게 유명한 아저씨죠. 그러니까 눈으로 막 관찰을 해가지고 결과를 만들어내면서 나중에는 눈이 안 보이게 될 지경까지 된 사람. 그렇게 해서 정말 애써서 많은 것을 만들어냈는데 그 결실은 누가 따먹었어? 밑에 있는 제자인 케플러가 따먹었죠. 무슨 말이겠어? 그래서 이 사람은 니들이 모르잖아. 브라이언 모르잖아. 그치? 응. 브루노 알아? 브루노 마스 말고. 브루노. 이 아저씨는 감옥 안 가고 알았어요. 그러고 나갔잖아. 브루노 아저씨 이제 저 수도 종교인인데, 응? 지구가 돈다고 얘기했다가 개욕 먹고, 야, 이 새끼야, 너 지구가 돈다고 미친놈아, 종교인이 왜 그따위 소리 해? 아니라고 해! 그런데, 아니요, 진짜 지구가 드는 걸 어떡한대요? 그래가지고 감옥에서 죽었어요. 근데 누가 유명해? 살아있는 이 사람이 유명하지. 브루노 마스가 더 유명하잖아. 무슨 말이겠어? 이 아저씨도 뭐야? 눈깔 안 보일 때까지 연구했는데, 제자가, 아이고, 스승님, 겁나 많네요. 아이고,
돌아가셨네? 야잔! 법칙 딱 만들어내는 거지. 그지? 응. 물론 케플러가 법칙 딱 만들어내고 난 다음에 그거 이렇게 보고 뉴턴이 뭐야? 나도 법칙 때렸는데 뉴턴이 더 유명해지긴 했지. 무슨 말이지? 먹고 먹히는 관계야. 서로. 자, 그래서 어쨌거나 불화해. 그런 아저씨고. 코페르니쿠스의 천문학의 장점은 인정하면서도 이거 인정했어. 그럼 발전해야 될 거 아니야, 얘가. 안 그랬어.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과의 상충을 피하고자 포인트 뭐야? 첫 번째. 형이상학과 상충 뜻이 뭐야? 상충. 서로 충돌하는 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됐지? 형이상학을 지켜주려고 그런 거야. 피하려고. 우주의 중심에 지구가 고정되어 있고 중심은 지구다. 그럼 뭐야? 지구 중심설이잖아. 그럼 똑같은 얘기인데 뭘 설명하고 그래? 그게 아닌 거지. 중심이 지구이긴 한데 살짝 약한 모습 보였어 지금. 그렇긴 한데 달과 태양과 행성들은 지구 주위를 공전하며 지구 외의 행성들은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모형을 제안했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겠지? 지구가 중심 고정되어 있는데 태양이 다른 애들 데리고 뺑글뺑글 돌면서 이렇게 돈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럼으로써 얘네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야? 얘네들하고 안 부딪히는 거지. 무슨 말이겠어? 얘 것도 가져오고 싶긴 한데 야들이 자꾸 지랄하니까 에라이 그럼 지구는 중심인 거 넣고 이렇게 한 거지. 그치? 양다리 걸친 거야. 양다리. 약한 모습. 무슨 말이겠어? 약한 모습 보였어요. 자, 그러나 케플러는 그러나 나오고 누가 나오느냐? 바로 케플러는 이거를 쓰네. 케플러는 우주의 수적 질서를 신봉하는 형이상학인 신플라톤주의에 매료되었기 때문에 이 아저씨 뭐야? 신플라톤. 근데 이 신플라톤주의의 특징이 뭐냐면 우주의 수적 질서를 신봉한다고 해서 수적. 수학적인가 봐 얘가. 그러니까 플라톤 하면 당연히 플라톤이 누군지 알잖아. 플라톤이 누구의 스승이요? 플라톤이. 그렇지. 니들이 잘 알고 아저씨 스승이요. 아리스토텔레스 아저씨의 스승이 플라톤이요. 아카데미 만들어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의 수제자였지. 수제자여가지고 플라톤은 수업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아직 안 왔잖아? 그럼 수업 안 했어. 야, 아리스 왔냐, 아리스? 아직 안 왔는데요? 그럼 잠깐만. 들어왔네, 자, 수업. 이렇게 했다는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아저씨는 얼마나 이 아저씨를 믿었겠어, 플라톤을. 그지? 그래서 뭔 생각했을까? 아카데미 자기한테 물려줄 줄 알았지. 니들이 여기 박 원장이 니들한테 학원 줄 거라고 생각하면 똑같은 거야. 무슨 말이겠어? 근데 안 준 거지. 자기 친척한테 준 거지. 친인척한테. 그래서 빡쳤잖아, 플라톤이. 플라톤이래. 아리스토텔레스 빡쳤지. 빡쳐가지고 어떻게 옆에다 아카데미 하나 내버렸지. 그러면서 맨날 플라톤의 이론이 잘 맞다 이러고 소리 지르고. 내가 약간 각색한 거야. 극적으로 각색한 거야. 나쁜 놈 맞는 거야, 내가. 자, 어쨌거나 그런 관계였어. 아리스토텔레스 제자가 누구라 그랬어, 내가 또. 철학자 말고 제자 있지. 싸움꾼. 알렉산더 제자야. 알렉산더 이 아저씨 제자야. 뭐만 알겠어? 마케도니아에 그리스 제국을 만들 때 제자요. 분위기 썰렁해지는데? 자, 몰라 상관없어. 자, 그 다음에 어쨌거나 여기서 중요한 건 어쨌거나 내가 지금 이 얘기 왜 하냐면 이런 느낌을 갖게 되는 거지. 우리가 얕은 지식을 갖고 있단 말이야. 아주 얕은.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이나 옛날 사람들이고 그리스 사람이라는 건 대강 알아. 물론 그리스야 로마야 헷갈리기도 하지만 무슨 말이겠어? 어떤 애들은 로마가 먼저예요? 그리스가 먼저예요? 묻기도 해요. 그리스가 먼저예요? 그치? 자, 그런데 어쨌거나 얘네들이 이제 고대 그리스 사람이니까 여기다가 신이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하고 같은 취급을 해버릴 수 있잖아. 그치? 형이상학을 신봉하는. 그치? 지구 중심설을 아주 주장하는. 근데 얘는 신플라톤주의이기 때문에 얘는 그리스 시대가 아니라 그 영향을 받은 로마 시대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이겠어요? 로마 시대 사람들이야. 물론 이 16세기보다 훨씬 이전 사람들이야. 한 1000년 전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무슨 말이겠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야. 수적으로 봤다라는 거. 무슨 말이겠어? 요게 포인트야. 요게 수적으로. 그리하야 이 사람이 뭐 했냐면 태양을 우주 중심에 배치하여 단순성을 추구한 코페르니쿠스의 천문학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결론.
이것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얘는 뭐 했다는 거야? 태양 중심설을 주장했다는 거지. 이게 중요한 거지. 됐지? 자, 그 다음에 태양 중심설을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경험주의자였기 때문에 또는 자 뭐야? 경험주의자. 경험 중요하다 그랬는데 경험주의자였기 때문에 브라해의 천체 관측치를 활용하여 태양 주위를 공전한 행성의 운동의 법칙들을 수립할 수 있었다 그랬어요. 오호, 이 아저씨 뭐 했다고? 경험 중심이었기 때문에 뭐 이용했다? 아하, 이 아저씨 거. 이 아저씨 자료 요거 갖다가 써먹어가지고 뭘 따랑 법칙을 만들어냈다 이런 얘기죠. 경험적인 근거까지 대가면서 주장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저 뚱 던졌는데 개 욕 먹었고, 무서워서 브라해는 살짝 이거예요 이렇게 했고, 그 제자는 자료가 있어 그러면서 저거 태양을 했고,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우주의 단순성을 새롭게 보여주는 이 법칙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을 더 이상 온전할 수 없게 만들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결론 어떤 일이 벌어졌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이라는 것이 온전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랬어요. 자, 온전이란 말이 뭐겠어? 온전히 존재할 수 없게 됐다. 아하, 결론 끝났네. 이거네, 이거. 변화되었다. 그게 뭐라는 거야? 여기서 결론 나온 거지. 온전히 존재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해서 형이상학이 깨졌다. 이런 얘기죠. 형이상학이 깨졌다. 자, 이해됐죠? 내가 무슨 말을 빼먹은 것 같은데 어디선가? 그치? 자, 거기 두 번째 단락에 여기 마지막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왜냐하면 이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랬잖아. 왜냐하면 하면서 이런 말이 나왔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분법적 구도. 이분법이란 게 뭐냐면 지상계와 천상계를 대립시키는. 그치? 그러니까 형이상학이 뭔지 여기 있다는 거야. 그들의 형이상학은 이분법적인 사고야. 근데 이렇게 이분법을 하는 게 야처럼 이렇게 자료를 이용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수학적으로 계산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관념적, 머릿속에서 따당. 무슨 말이겠어? 천상계는 지상계는 다른 거야. 천상계는 이대야 세계야 막 이런 거 하는 거지. 무슨 말이겠어?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냐면 신의 형상을 지닌 인간이라는 말 했잖아요. 그쵸? 신의 형상을 지닌 인간. 이것도 형이상학적이면서 또한 관념적인 거잖아. 무슨 말이겠어? 신을 봤어? 증거가 없단 말이야. 무슨 말이겠지?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수학적으로 이런 경험 자료적으로 태양을 중심으로 놓고 지구가 돈다는 것 자체를 인정할 수 없었던 거예요. 뭐 말이겠어? 어찌 여기 이런 말 있잖아. 한갓 행성의 거주자로 전락시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랬잖아. 우주의 중심인 인간, 신을 가장 닮은 인간이 뺑글뺑글 돌고 있는데 하고 타고 있다고 말도 안 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 근데 이게 이렇게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할 수 없게 되었다. 다 됐지? 여기까지가 내가 지금 뭐 설명한 거야? 바로 서양의 천문학의 역사를 설명한 거야. 오케이, 이해됐지? 자, 그럼 요만큼이 벌써 한 지문이야, 한 지문. 요거 가지고 문제 풀 수 있어. 세 번째 문제 풀 수 있어. 윗글에 나타난 서양 우주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건 뭐냐 그랬어요. 서양 우주론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16세기 전반에 코페르니쿠스, 고대의 아리스토텔레스와 프톨레마이오스, 그 다음에 16세기 후반에 약간 양다리 걸친 브라, 그 다음에 16세기 후반에 케플러. 무슨 말이겠어? 태양 중심론. 완전히 형이상을 깨버린. 무슨 말이겠지? 거기까지 흘러간 거야. 자, 그럼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번. 항성 천구가 고정되어 있다고 보는. 자, 천구가 고정되어 있다. 천구가 고정되어 있다는 거는 인간이 바라보는, 인간 지구를 중심으로 바라보는 여기에 별들이 박혀 있다고 치고, 이 천구, 이 하늘이라고 생각하면 돼. 하늘의 별들, 하늘이 고정되어 있다. 응? 하늘이 고정되어 있다고 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론은 천상계의 가만있어 봐. 얘가 고정되어 있으면 안 되잖아. 뭐가 고정되어 있어야 돼? 지구가 고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리스토는 됐어? 땡 날아가고. 그 다음에 많은 수의 원을 써서 행성의 가시적 운동을 설명한 프톨레마이오스. 그런 거 같지? 그 프톨레마이오스에 비해서 단순화시켰다 그랬잖아. 누가? 코페르니쿠스가.
자, 설명한 프톨레마이오스의 우주론은 행성이 태양에서 멀수록 공전 주기가 길어진 행성이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라는 건 누구 거야? 코페르니쿠스나 케플러 거잖아. 그렇지, 프톨레마이오스 거 아니지. 그치? 푸가 태양 주위에 공전이라는 말을 썼으니까 땡 날아가고. 지구와 행성이 태양 주위를 공전한다는, 그렇지, 이건 바로 태양 중심설 코페르니쿠스 맞지? 우주론은 이전의 지구 중심설보다 단순하다. 오케이, 맞지?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과 양립이 가능할 것이다. 양립. 형이상학과 코페르니쿠스의 주장 태양 중심설이 형이상학과 양립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 양립이란 말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말이죠. 양립이 뭐야? 함께 선다. 즉 함께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지.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정도? 조화가 너무 오버일 수도 있습니다만, 너무 나간 말일 수도 있습니다만, 함께 있을 수 있다. 어울릴 수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이겠지? 근데 뭐라 그랬어? 이 아저씨는 코페르니쿠스가 말한 것이 결국 여기서 받아들여지고 얘는 온전할 수 없게 됐잖아. 함께 있을 수 없어요. 형이상학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천상계 이데아 이런 거 안 돼. 무슨 말이겠어? 우리 천상계 뭐 있는지 이제는 웬만큼 알잖아. 은하계가 있고 뭐가 있고 어떻게 인간이 생겨났는지 신의 모습을 닮은 형태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빅뱅 이후에 떼떼떼떼떼떼 이렇게 됐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이겠어? 내가 긴 시간 한 방에 설명했어. 떼떼떼떼떼 땅 인간 딱 설명했다고. 뭔 말이겠어?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형이상학적인 게 다 무너지는 거야. 종교인도 무너지고 형이상학도 무너지는 거지. 무슨 말이겠어? 이해됐어? 그러니까 진화론이 나오면서 굉장히 큰 서구에서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다윈 아저씨가 진화론 얘기하면서 인간이 이렇게 진화됐다 그러니까 이 미친놈이 이렇게 된 거지. 뭔 말이겠어? 심지어 그 연구에 도움을 줬던 한 그 배 선장은 자살했어요. 다윈 때문에. 다윈이 똑똑하고 막 그래서 같이 배 태우고 막 다니고 그랬거든. 근데 얘가 책을 낸 거야. 딱 봤더니 어머 이런 신을 모독한 내가 이런 아이를 뒤를 밀어줬다니 자살한 거예요. 총으로 죽었나? 목을 매 죽었나? 무슨 말이겠어? 그 정도로 쇼킹했던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못 받아들인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양립 불가하오. 틀렸습니다. 지구가 우주 중심에 고정되어 있고 다른 행성을 거느린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는 브라의 우주론. 맞지?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었다. 아하, 그렇지. 여기 뭐라 그랬어? 형이상학과 상충하는 걸 피했다 그랬잖아. 그 얘긴 요걸 눈치 봤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말이 맞는 말이지. 이해됐어? 이 사람들의 입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서 양다리 살짝 걸치고 있는 거잖아, 이 아저씨는. 됐지? 자, 그 다음에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행성의 운동 법칙들을 관측치로부터 수립한 케플러의 우주론은 신플라톤주의에서 경험주의적 근거를 찾는 것이었다 그랬어요. 신플라톤주의는 뭐였어? 수적으로 되어 있다라는 얘기였고, 무슨 말이겠지? 이 사람의 경험주의적 근거는 어디서 찾았어? 스승님 눈멀 때까지 수집한 자료에서.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이해됐죠? 틀렸지. 자, 다 날아갔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요거 관련된 건 바로 푸는 게 좋다라는 거야. 그 왜 좋으냐면 일단 머릿속에 정리가 된 상태, 밑줄 바로 근 상태에서 보니까 좋죠. 빨리빨리 풀 수 있다는 거지. 확인하기도 쉽고. 그리고 또 좋은 점이 뭐라 그랬어? 푸는 과정에서 지문에서 핵심이 정리돼요. 출제자가 핵심에서 문제 낼 가능성이 제일 높잖아. 그러니까 이걸 보다, 이 선택지를 보다 보면, 하다 보면, 이 내용이 다시 한번 정리가 된다라는 거죠. 내 말 이해됐지? 그래서 항상 읽고 바로 푸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